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회사에 무슨 뭐 연결 재무제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교수님 먼저 뭐 지배기업, 뭐 종속기업, 뭐 관계기업, 뭐 모회사, 자회사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교수님 한 방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연결회계, 그러니까 연결회계라는 제도가 생긴 이제 이유가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거까지 가진 않았는데. 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어떤 그룹화된 회사들이 보면은 어떤 유통사업하는 이 그룹사에 A사는 유통사인데 B사는 건설사죠. 그러면은 유통사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유통사만 따지면 이 그룹사는 너무 좋은 회사죠.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건설회사 안 좋겠죠. 뭐 건설사가 뭐 부도가 나고 뭐 파산 신청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를 빼고 나서는 좋은 회사인데 건설 어차피 유통사에서 돈 버는 것을 건설사에다가 이 부도가 나지 않게끔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회계를 처리해 봤더니 이 회사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통사는 이익이 나는데 연결해 봤더니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회사가 전체 그룹사가 좋은 회사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결 회계라는 거를 도입하게 됐고 쉽게 얘기해서 뭐 큰 회사들이 이제 요즘 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 하죠. 옛날에는 이제 벤처 기업을 했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워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주고 그 회사의 뭐 마케팅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그 회사의 규모를 키워서 나중에 그 회사 이익이 나면은 그 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이제 투자법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보통 한 20%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이걸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관계기업.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지배기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거의 뭐 이 회사에 뭐 80% 100%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다 지분 투자해서 자금 다 대줄 테니까 당신은 경영만 해라.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과거에 뭐 일본의 이제 손정희 회장이 그런 식의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쿠팡에다가 투자를 해서 쿠팡이 적자를 보지만 계속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수익이 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지배기업, 쿠팡은 이제 종속기업이 되겠죠. 예를 든다면. 물론 이제 그 지분 관계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 지분 비율이 뭐 한 20%대 30%대 되면은 이제 관계기업 영향력이 조금 있다. 그런데 뭐 한 70% 80% 이상 돼버리면 거의 이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지배기업이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자의 회계 순이익을 다 체크를 해야지만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좀 좋은 회사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원래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모기업, 지배기업, 자회사, 종속기업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충 교수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앞서 우리가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또 회사가 좀 돈이 필요할 때 교수님 전환사채를 좀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CB. 요거는 뭐고 또 어떨 때 좀 하는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 종잣돈 가지고 뭐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회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뭐 시설 투자라든 뭔가 뭐 차입금 상환하든 뭔가 이제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면은 이제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데 뭔가 투자자들한테 구미를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채권으로 이제 발행을 하고 나중에 일정 시점이 됐을 때 전환이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럼 주식으로 전환하면 이제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전환사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환사채는 나중에 교수님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주 가치는 좀 약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뭐 한 1, 2년 전쯤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은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뭐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근데 막상 또 전환을 했었을 때 또 주가가 또 상승하는 약간 또 세력 간에 또 결탁이 있나?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교수님 또 이런 전환사채랑 비슷한 게 그 BW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거랑은 좀 교수님 CB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출발은 이제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을 끌어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의 채권을 전환사채를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네. 이제 신주가 발행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름이 신주 인수, 신주를 인수한다. 네. 네. 그래서 이름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네. 이제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이제 인수가 되는 네. 그런 식이 됐을 때. 네. 근데 물론 신주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전환사채고 네. 실제로 이제 주식화됐을 때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바뀐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원래 이제 이 그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네네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기준가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네네. 한 10,000원에 네네. 그 금액만큼. 네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을 뭐 좀 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격을 좀 조정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픽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네. 아마 이런 단어들은 좀 초보 네네네. 분들도 좀 맞습니다. 어려운 단어 네. 아닌가. 그래서 네. 어쨌든 행사 가격이 이제 조정이 돼서 네. 최대 이거는 70%까지도 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기존 주주들은 조정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는 아니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신규 주주들한테는 네. 이제 싸게 저희가 네. 되는 거니까 유리할 수 있고 네. 어쨌든 주식의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을 네. 리픽싱이다라는 단어를 전문 용어를 쓴다는 거,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님 웬만하면 이제 돈이 좀 많으면 네네. 전환사채를 네네네. 발행하는 회사한테 네네. 돈을 대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사실은 이제 뭐 표면 이자는 얼마 안 되지만 예. 나중에 이제 전환을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사람이 이자 없이 그냥 내가 뭐 한 50억 주겠다. 그렇죠. 50억 넣어놓겠다. 그렇죠. 근데 운 좋아서 이제 주가가 떠버리면 네,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또 이 CB, BW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또 작년도에 또 이슈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이제 분할이에요, 교수님. 네네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분할을 하는데 인적 분할, 또 물적 분할, 네네네. 또 어떤 것들은 좀 약간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완전히 악재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회사 뭐 이런 분할이라는 제도나 뭐 또 분할의 반대가 이제 합병인데 네. 이게 흔한 건 아니겠죠. 네. 뭔가 이제 회사에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다 못해 뭐 회사를 합병하는 이유는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해서 이제 1+1은 3이 되는 어떤 효과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회사의 분할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가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목적 때문에도 분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쉽게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뭐 짐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짐이 너무 많은데 배가 잘 가려면 짐을 덜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원래 원취지는 좀 짐을 덜자. 네. 고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분할을 이제 하는데 네. 다만 이제 분할을 할 때 이제 인적 분할과 이제 상법상 물적 분할로 이제 나누는 건데요. 네. 이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존 주주한테는 이제 좀 불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그대로 분할을 시키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분갈을 시켰지만 계속 지배를 하는 거죠. 모 회사가. 모 기업이 계속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 지배하고 기존 주주의 권리는 없어지는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인적 분할은 이제 내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의 이동도 있는 거고 이걸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분가시키면은 이제 독립화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가시켰는데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그 주주의 권리도 인정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좀 인적 분할이 좀 더 도움이 되는 또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인적 분할인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회사한테 내가 뭐 지분을 한 1% 갖고 있었다면 그대로 또 분할된 회사에도 1%의 지분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주주의 권리가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 그게 좋은 건데 물적 분할은 그냥 독립화된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죠, 권리를. 그럼 기존 주주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떨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제 김윤석 교수님한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재무제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걸 안 보고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교수님도 주식 투자를 좀 하시나요, 교수님? 저는 뭐 조금씩은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원래 중2 제모를 못 간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데 요 교재 가지고 이제 책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재무제표 상식이라는 네. 책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결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합니다. 뭐 네. 견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가지고는 절대 네. 집을 살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뭔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네. 또 저희 학과가 이제 세무회계학과니까 얼마나 네. 좋냐. 네. 회계도 알고 세법을 배운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지식을 졸업한 뒤에도 네. 이런 주식 투자할 때는 꼭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동참을 이제 올해는 우리 교수님한테 영감을 얻어서 네. 좀 더 저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아까 책을 한번 들고 있는데. 네네네네. 교수님 이렇게 보면 네네. 이 교수님이 쓴 책 같아요.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네, 누가 쓴 저희 겁니까, 학교에 네. 이제 그 주임 교수님이신 이병권 교수님께서 네. 이 책을 이제 쓰셨는데요.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어요. 네. 그래서 또 본인이 네. 자기 걸 자기가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책으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어디 가서든 이제 재무제표 관련돼서는 네. 이 책이 정말 내용이 아주 쉽게 네. 일반인도 볼 수 있게 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도 참고를 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이 오히려 멋진 제자네요. 네. 예, 교수님 끝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러면 네. 주식 투자자들한테 네네네네. 재무제표와 관련돼서 좀 이런 점은 좀 잘 관찰했다가 네네네. 그런 정보 좀 잘 좀 사라 아니면 네네네네. 또 이런 건 좀 조심해라 네네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아무래도 조심할 점이 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정말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귀동량으로 절대 뭐 해서 운 좋게 뭐 주식이 떠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네. 절대 시장 허락하지 않겠죠. 누군 네. 돈을 벌고 눈은 잃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 회사를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 회사를 잘 알기에는 최소한의 지표가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네. 그 경영지표를 아예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냥 묻지마 투자한다는 거랑 네. 똑같은 거다. 네. 저희 뭐 부동산도 현장 답사를 가보고 그 지역을 살펴보듯이 네. 여러분들 그 회사의 최소한 겉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좀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렵겠지만 그런 걸 공부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훌륭한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김윤석 교수님 모시고 재무제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 아무튼 항상 우리가 우량주만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채 비율 낮고 유동 비율 이를테면 당좌 비율 유보율 높고 그러는 가운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 그런 회사가 저는 최고가 아닌가. 오늘 그런 말씀을 사실상 해드린 게 아닌가. 예, 추가로 네. 회계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 가장 중요하다. 네네. 나머지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네. 오늘 우리 김윤석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